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6일 목요일 고칼의 10분 브리핑 제주일보로 시작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본격 시작된 선거 레이스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제주시갑 7명, 제주시을 5명, 서귀포시 4명 등 모두 16명이 후보 등록에 나설 것으로 신문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청대담 네 번째로 제주시갑 무소속 박희수 후보 실었습니다. 전략공천에 승복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후보 본인의 이유와 네거티브 논란을 부른 송재우 후보 부친 행적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함께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정부 추경안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2,400억 원 규모의 국비가 배정됐지만 제주는 한 푼도 받지 못할 전망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가 상품권의 발행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에도 제주도는 상인연합회가 발행하는 제주사랑 상품권만 예외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인연합회 관계자도 발행주체 변경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전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재난기본소득 추진도 전국에서 가장 늦어지는 것 같고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인 원희룡 도지사의 분발을 촉구해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원지사님의 재산이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공직자 재산 공개가 발표됐는데요. 원지사의 재산 모두 20억 2,599만 원이라고 하는군요. 지난해 공개액이 42억 4,700만 원으로 이게 얼핏 보면 크게 감소한 것 같지만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위자료 이걸 빼고 계산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산이 2억 원가량 증가한 셈인데요. 이 밖에 오영훈 국회의원은 지난해 4억 4,900만 원에서 올해 17억 원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부모와 조모의 재산도 함께 공개해서 그렇다는데 왜 갑자기 직계가족의 재산을 공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아마 이게 조만간 재산 상속을 위한 수순이 아닐까 싶어요. 상속받고 갑자기 증가한 재산 신고하려면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자, 강창일 의원 18억 3천만 원, 위성군 의원도 4억 8,800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재산 공개한 내역들을 이렇게 보면은 모두가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라일보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본격 막이 오른 4.15 총선 소식 톱기사로 담았습니다. 일정 잠깐 볼까요? 다음 달 2일부터 선거운동 시작되고요. 7일에는 선상투표, 10일 사전투표 그리고 15일 투개표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군요. 스페인을 다녀온 경기도 출신 20대 여성과 미국인 남자친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입도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이 4박 5일간 제주를 다녀갔다는 소식 알려졌고요. 또한 제주 출신 유럽 유학생 역시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무거운 시기임에도 벚꽃들 흐드러지게 꽃망울 터뜨리면서 계절의 변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벚꽃의 정취를 즐기려는 야외 활동이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이상 개인 거리를 유지하는 등 예방 수칙만 잘 지킨다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보건당국의 설명 담고 있습니다. 제주신보는 톱기사로 7대 어젠다에 대한 후보별 입장 소개하는 연속기사 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약자 권익 향상에 대한 후보별 해법 물었는데요. 유니버설 디자인과 편의시설 의무화, 이민정책 기본법, 그리고 차별금지법, 약자 기본법, 비정규직 사용 제한법, 출산기금법 등등등 주로 입법적인 접근의 후보들이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72주년 4.3 추념식이 크게 축소된다고 하는군요. 해마다 15,000여 명이 참석하던 행사인데 올해는 150명 수준으로 치러질 것 같습니다. 행사 운영 지침에 따라 감염병 취약계층 그리고
도외 인사들의 행사 참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역설이라고 두 개의 기사를 묶어서 전하고 있는데요. 흥미롭습니다. 일단 개인 위생 관리가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생활화되면서 독감이나 눈병 같은 계절성 감염병 환자가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중국 내 각종 생산 시설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올 1월부터 3월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라고 하는군요. 그러고 보니 분명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시기인데도 최근에 별로 느껴보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물론 한 가지 원인 때문이라기보다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을 한 결과라고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재민일보 살펴보죠. 제주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 면세점에 대한 내용 준톱 기사로 담았습니다. 제주시 연동에 있는 뉴크라운 호텔 사진을 떡하니 올렸는데요. 교통 영향 평가 과정에서의 꼼수 의혹과 함께 반대 목소리 전하고 있습니다. 제주 민생경제 포럼이라는 도의원 모임이 입장 자료를 내고 비판을 했다라고 하는데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상권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지역사회 공헌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내세운 것 같군요. 재민일보가 전부터 강력하게 문제 제기했던 내용을 도의원들이 재생산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시 이도이동과 노형동 등 신도심에 인구가 몰리고 있다는 상황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목에 굳이 인구 양극화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2019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 보고서에 따른 동별 인구 증감 상황을 나열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얼핏 봐서는 이게 현상을 보도하려는 건지 아니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인지 잘 파악이 되지 않는데요. 생각해보니 그제자 재민일보 드림타워 효과로 노른자 위 입지를 굳히고 있는 노형동을 찬양하는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죠. 기억이 새롭습니다. 10분 브리핑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